난 사실 술도 많이 안 먹고 하는데 간 수치가 높아도 너무 높은 거야. 당뇨 진단 한국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5,000명 이상 더 뽑아달라고 지금. 파업 중에 지난주 일요일 날 아산병원에 갔는데 너무 완벽해서 깜짝 놀랐어요. 거꾸로 내 엄마가 지금 내일 당장 수술 받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런 복지 지금 의사의 환경 이런 거에 내가 내일 수술 안 하고 돌아가실 바인데 피부 볼 때도 따끔하죠. 어젯밤에 밥집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갔던 밥집이었거든. 근데 이모님이 막 이렇게 통화 중이셨는데 해서 내가 들으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통화하시는 분이 물어봤나 봐. 무슨 일이냐고 해서 아니야 뭐 지금 단일 햇님 와가지고. 조만간에 럭키 채널 다시 살리려고. 나 유튜브 구독해서 안 했어. 어? 나 유튜브 너 유튜브 있었어? 다니엘 유튜브 시작했다고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샤라웃 좀 해요. 아 진짜? 뭐야 채널 이름이 뭐야? 그냥 단일 있나만. 크게 말해봐. 야, 알잖아. 그다이라고. 혹시라도 편집이 들어가면 내가 무슨 단일 린드만 유튜브. 한글로 영어로? 둘 다요. 야 잘했네. 둘 다 쳤어.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 다니엘 린데만이라고 하지 말고 다니엘의 은밀한 사생활 이런 걸로 해요. 아니면은 요요요요. Good morning. 잘하고 있어서? How are you, Dr. Mondi? Good morning. Good morning. Buongiorno. Dr. Mondi, you're My oranges. Thank you. 스테이트.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까? 일단 우리 각자 한국에서 치료받는 경험들 최근에 의료보험이 돼요 그러면? 4대 보험 필수야. 전 제가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내겠네요. 내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 6명까지 내가 4대 보험 내고 있어요. 근데 프리랜서잖아요. 필수예요. 의무예요. 다니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진짜? 다니엘 이제 받아야 돼. 너는 이거 결혼 사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계속 받아왔는데 내가 최근에 받았을 때는 이제 조금 좀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그 AFP라는 수치가 있어. 그간 수치야. 그러니까 알파 페타 프로테인 뭐 아무튼 이런 건데 이게 희한한 게 난 되게 높아. 근데 옛날에도 내가 검진 받았을 때 되게 높게 나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뭐 CT 찍고 그 다음에 답이 딱히 안 나오니까 또 대학병원으로 보냈어. 난 사실 술도 많이 안 먹고 하는데 간 수치가 높아도 너무 높은 거야. 아무튼 그때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올해도 건강 검진 받고 수치가 또 올라갔어. 근데 이게 원래 예를 들면 간암이면은 6개월 안에 수치가 2배 이상 늘고 막 그렇대. 나는 이제 조금씩만 올라가는데 진짜 너무나 비정상으로 높아. 그럼 뭐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다시 대학병원 이제 절차 따라서 가려고 하면은 이제 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약 잡으려고 했어. 근데 5월 말쯤에 이제 5월 말이면 2달 후에? 사실 막 엄청 뒤늦게 아니지만 2달 후에? 그래도 이게 좀 되게 오래 걸려야 되네 라고 생각했어. 일이었으면 이렇게 오래 안 걸렸을 거야? 그건 모르겠어. 나 대학병원 안 가봐서 독일에서. 내 생각에는 대학병원 가라고 했는데 2시간 걸려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만약에 엄청 급한 일이었으면 사실 대학병원 보내주지만 바로바로 보내주잖아요. 이거 예약하시라고 2달 걸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는 내 경험 난 아마 섹시 중에 병원 제일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치 어쨌거나 형은 당뇨 있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당뇨 진단 한국에서 받았어요. 25살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이랑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애기들 있으니까 소아과도 자주 갔겠네. 소아과도 자주 가고 레오 때문에 한 번 또 구급차 2번 불렀고 왜? 한 번 화상. 레오는 전 집에 없었는데 이모의 고데기만 줬어요. 그래서 여기 화상 쫙 다 했고 저는 솔직히 만족하고 있어요. 완전. 외국의 병원 시스템은 어때요? 우리나라는 작은 동네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외국들도 똑같이 대학병원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병원 의료제도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일단 한국 사람들은 난 오늘 좀 병원 갔다 와야 돼. 그러나 걱정해. 왜? 병원 왜 가? 감기 있어서 병원 가. 감기 있어서 병원? 두 번째 신기했던 거, 난 만약에 네가 송파구 살잖아. 우리 골목엔 병원 10개 있을 거야. 병원이 엄청 많아. 근데 또 숫자를 보면 1인당 의사 이탈리아보다 더 적어. 맞아. 되게 특이한 시스템이라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돼 있어.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동네 병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 아예 그냥 방문해서도 진료 보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하우스 아츠트라고 부르고 독일어로. 그리고 대학병원 뭐라고 하냐면 우니클리니콤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은 또 독일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대학병원 의사들이 똑같이 시위하고 있어. 근데 왜 시위하냐면은 사람 더 많이 뽑아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급여 그리고 근무 시간 관련된 복지를 늘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의사들은 뭐 주말 근무라든지 휴일 근무 그리고 밤 근무해야 되는데 맞춰서 급여가 제대로 나오진 않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 못 가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5,000명 이상 더 뽑아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탈리아 어떻게 되냐면 우리 또 주치의 있어요. 태어나면 주치의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큰일 없으면 돌아가시거나 이사 가거나 그러면 거의 평생 클 때까지 같은 주치의한테만 가요. 우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아기 때는 춥고 움직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치의 방문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방문 안 해도 전화로만 해도 바로 돼요. 감기 같은 거 굳이 안 가도 되고 얘기해서 뭐 그러면 진단서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약국에 가서 그렇게 약 받고 그리고 우리 대학병원이라는 거 없고 그냥 큰 병원. 그래서 우리 보통 주치의한테 가. 이 사람들은 General Medicine 전문가들이잖아요. 모든 게 다 봐요. 정형외과, 내과, 의과 다 봐요. 피부과 다 봐요. General Medicine. 거기서 해결이 되면 끝.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병원에 가세요라고 해요. 병원에 가려면 그 과에 따라서 바로 될 수도 있고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에 따라서. 이탈리아는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게 주치의 병원 가는 거 거의 모든 게 무료예요. 그냥 한국처럼 1,000원, 2,000원 내는 거 아니고 그냥 나 주치의한테 갈 때 돈 안 내요. 우리는 의료보험이라는 것도 따로 내지도 않고 다 세금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근데 못 기다리겠다.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 일반 개인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비싸요. 보험이 아예 커버 안 돼요. 인도 어떻게? 인도가 조금 섞어서 나오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 이제 우리가 뭐 OECD 국가 기준으로 하면은 뭐 1,000명 대비 의사가 3.7명이잖아. 근데 인도가 그거를 1.3명이야. 전 세계 기준으로 낮은 편이지만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병원 시스템도 좀 달라. 되게 재밌는 게 인도가 건강보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 병원이 좀 달라지는 거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은 실보험이 있어서 개인 병원 가거나 대학병원 뭐 갈 수 있지만은 그런 보험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뉴델리에서 모홀라 클리닉이라는 약간 동네 병원 만들었어. 무료로. 간단한 진단 같은 거는 이 모홀라 클리닉 통해서 엑스레이, 감기, 소화 이렇게 간단한 건 이렇게 여기서 다 진단 받고 병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큰 데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모홀라 클리닉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야? 어떤 돈으로 운영되는 거야? 세금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무료로 진단 받을 수가 있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조금 사람이 많고 그래서 지금 델리에서는 530개를 만드는데 2024년 기준으로 1,000개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금 형이 말했던 거 이제 OECD 기준으로 평균 인구 1,000명의 의사 3.7 이게 지금 평균인데 독일은 지금 4.5 정도 되거든. 이탈리아 혹시 어떻게? 이탈리아 10,000명에 40명. 그러니까 1,000명에 4.4명 있고 진짜 한국은 어떻게 보면 병원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 의사는 사실 인구 대비 좀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나는 되게 이게 의사 수는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작년 12월에 독일과 같이 파업을 했어요. 그 의사 수를 늘려달라고.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사실 의사 모자라지 않아요. 매년 의대에서 9,000명 졸업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졸업하고 나서 2, 3년 동안 그런 전문 과정을 들어야 되는데 레지던스 같은 거 전문 과정 들을 수 있는 자리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9,000명 했는데 뭐 매년 12,000명만 전문 과정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좀 모자라다고 하고 특히 어디 모자랐냐면 사실 이탈리아는 잘 사는 북부나 대도시 의료제도 천국이에요. 완벽해요. 하지만 못 사는 지역이나 가끔 뭐 발전 안 된 지역에 가면 지옥이에요. 뉴스 나오고 뭐 난리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 약간 계속 의사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연봉이 높여달라. 근데 사실 연봉이 엄청 높아요. 근데 계속 높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탈리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탈리아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다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국, 북유럽, 독일이 의사 모자라요. 근데 이탈리아 의사들은 거기 가면 월급 훨씬 많이 주니까 독일은 진짜 많고 영국은 진짜 많고 뭐 스웨덴, 스코틀랜드 이게 약간 나라 쪽에서 문제예요. 내가 볼 때는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사교육비 돈 많이 드니까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부모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공교육이 있고 이제 무료 거의 교육 받을 수는 있으니까 내가 사실 원하면 할 수는 있고. 인도도 사실 의대 나오는 게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 그래서 대출 받고서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인도에 조금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의대가 있어도 학생들한테 엄청 부족해. 예를 들면은 10명이 공부하고 싶은데 의대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인도에서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특히 독일에 가서도 의대 공부 많이 하고 미국도 많이 가는데 우크라이나에 의대가 되게 많이 발전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인도 학생들 한 5만 명 가까이 우크라이나에서 의대 공부하러 가 있었어. 근데 이번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정말 논란이 많고 되게 힘들고 되게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 학생들. 지금도 약간 저는 그 수치도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학생 수를 늘리면 2,000명 정도 늘리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수 대비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좀 의문 두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교수 한 명에 1.6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그거 예를 들면 독일에 비해서 그냥 33%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아, 학생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뽑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약간 여기서 솔직히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요, 사실. 네,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그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수 대비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되는 건지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제일 꿈에 진짜 갖고 싶은 거는 의사, doctor, 그리고 엔지니어. 저희 나라는 물론 꿈의 직업이기도 하지만은 쉬는 사람을 만들고 쉰 다음에 제일 많이 존경해야 되는 게 의사다. 되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주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력이 3년 미만이면 시작하자마자 평균 연봉 1억이에요. 그리고 경력이 10년에서 20년은 그러면 연봉이 1억 7,600 정도 평균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은 거의 무료니까 사실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가 정해져 있어요. 의대 들어가면 돈 안 내고 학비는 나라에서. 우리는 보통 진짜? 그것도 아마 시험만 돈 내야 되고 아니 우리는 학비 내죠. 학비 내는데 이탈리아 학비 어떻게 되냐면 소득에 따라서 달라져요. 소득이 낮으면 무료, 중간이면 좀 내고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도 똑같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마풀기라는 지원금도 뭐또 근데 몇 천만 원 절대 아니야. 몇십만. 그러니까 독일에서 물론 의사 되면 좋긴 하지만 한국처럼 막 엄청 아니면 인도처럼 엄청 이렇게 다들 의사 되려고 하는 분위기 진짜 아니었던 것 같고, 예시로 들자면 저는 수능 보고 수능 점수로 저는 의대 갈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점수 맞아가지고 옛날에 한국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의대 가지, 그래서 왜 동양학과 들어가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너 그럼 의사 해라, 왜 동양학과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다른 공부하고 싶으면 다른 공부하는 거지 굳이 의사가 막 이제 어떤 사회적 위치 때문에 의사 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독일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의료 시스템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잘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너무 무너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들 하소연하고 간호사 의사분들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약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서. 파업을 했잖아. 이탈리아도 지난 12월에 파업을 했고 지금도 1월에 영국에서는 레지던스들, 주니어 덕터들 다 파업이래요. 이유가 똑같이 그 월급이 올려달라. 거기도 이제 그 근무 시간과 월급 올려달라. 그냥 독일도 비슷한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이모도 간호사인데 이모도 어떤 얘기했냐면은 진짜 코로나 때 우리가 막 이제 코로나 처음으로 발발했을 때는 이제 의료진들 위해서 박수 쳐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녁 6시 때쯤 되면 인도도 맨날 6시.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시 진짜 쓰레기 됐다. 그러니까 너무 대처가 잘 안 돼 있고 사람이 너무 부족하대. 이 시비 얘기하니까 인도도 원래 법이 있어. 의사, 경찰 이런 특별 분들에게는 나라에서는 시비 못하는 법이 있어.
근데 시비 복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은 없어. 그래도 권리 있고 시비를 하게끔 하는데 문제가 커지면은 나라에서는 그런 그 법이 있는데 최근에 인도 한 주에 그 말하는 그 레시던트 닥터들 한 10,000명 정도 학생들은 시비를 했었어. 근데 시비하는 이유가 나도 보면서 좀 황당했어. 자기 기숙사가 안 깨끗하대. 기숙사 시설을 조금 좋게 해달라. 기숙사에서 나오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런 이유로 하루 시비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 건강 최고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의사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저는 사실 운이 좋아서 이탈리아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병원 갈 때마다 너무나 좋은 서비스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고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나라 쪽에서 최대한 좀 의사들의 수준이 높이고 복지 높이고 그분들은 안전하고 잘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럽이나 인도에서는 파업이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의료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단체로 파업하는 거는 제3자 입장에서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문가 아니고도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라서 어쩌면 우리가 못 보는 점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3자 입장에서 솔직히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듣기로는 정부랑도 의료계에서 좀 이미 이제 계속 여러 차례로 협상하고 있고 정부가 어떤 거 인정해줬냐면은 어떤 트레이니 근무 환경이라든지 급여를 이제 올리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어려운 수술에 대한 어떤 뭐 성과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지원금 같은 것도 보장해주겠다고 했었고 잘 안 되는 수술 했을 때 그건 이제 어쩌면 좀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법적인 어떤 대처 상황에 대한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약속들 했는데 지금 단체로 이렇게 12,000명의 의료진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는데 지인의 지인 얘기 들어보니까 진료 못 받아서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단체로 파업하는 방식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거는 지금 환자들이 지금 나는 말들은 시위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요거를 시위의 방법을 조금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의사 수 자체가 OECD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 한국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 되어가는 게 뭐냐면은 2035년 기준으로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원래 의사 수를 10,000명에서 27,000명까지 늘려야 된다는 조사까지 나왔는데 지금 일단 2,000명 늘리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2035년쯤 되면 현재 지금 근무하는 의료진의 한 32,000명 가까이 은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엔 이제 의료진이 정말 많이 부족할 거라는 건데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의료진 수를 늘리는 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이게 저도 전문가 아니고 일단 사실 파업이라는 게 결론 불편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알아봐달라. 그렇게 뭐 모든 파업들은 뭐 교통 파업이라든지 다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국민들이 너무 진짜 안타깝고 뭐 너무 힘들 것 같고 당연히 이탈리아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의사들은 파업을 하면서 그래도 급방 환자들 거의 다 이제 급방 수술이나 다 보장하겠다고 얘기했고 저도 사실 파업 중에 지난주 일요일 날 아산병원에 갔는데 너무 완벽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산병원이 대박이요. 그냥 출입카드로 다 들어가고 다 스캔하고 딱딱딱딱 5분 후에 이미 치료받고 있었고 교수님이 치료봐 주신 교수님 너무 완벽하고 근데 저 방송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저 아시죠? 뭐 다 완전 공평하게 그래서 파업 중이었는데도 이런 거 있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고 대단한 의사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절대 파업 안 할 것 같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교수도 하시고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체도 사실 의료체도 너무 잘 돼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들이 많대요. 많은 의사들 보기에는 나라 측에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나오는 얘기 의사 늘리자. 근데 의사 입장에서 지금 문제 그거 아닌데. 근데 본질적인 문제 어떤 거 말이죠? 한국에서는 의사는 부족한 것보다 일부 과에서는 의사 부족해요.
환자 한 명 오면 환자가 일부 내고 나머지 수가로 받아요. 수가라고 불러요. 나라 측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아과 가보면 원래 내가 한 3,000원, 6,000원 정도 내고 아마 나라 측에서 똑같이 6,000원, 7,000원 줄 거예요. 그러면 돈 벌려면 환자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 근데 성형외과 하면 수술을 하면 몇백만 원이에요. 500만 원, 1,000만 원도 있고 뭐 등등. MRI 보면 한 번에 7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사들은 좀 더 근무 시간 짧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압구정가 봐. 의사 모자랄 것 같아. 다 성형외과야. 독일이나 이탈리아 성형외과 그렇게 많아? 피부과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마 저희 의사 불러서 본질적인 문제들이 뭐냐 인터뷰 할 수 있으면 너무 제일 좋을 것 같고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이 의사들은 더 어느 정도 공부했고 전문성 있고 똑똑한 분들인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나라 측에서도 당연히 이유들이 있을 거고 국민들도 당연히 불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최대한 좀 협상을 해서 협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당연히 저는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이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아까 저 입장 밝혔지만 흑백이 아니라 거의 그레이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하는 사람들 중에도 돈만 생각하진 않고 당연히 환자의 건강 이게 다 사람들이잖아. 당연히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으니까 의사 되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또 같이 해결하면서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수치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국민들도 사실 좀 더 관심 가지고 의사들은 그냥 돈 잘 벌잖아 쉽게 돈 잘 벌잖아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의사 형님들 몇 명 있는데 심장 수술하시고 혈관 수술하시는 분인데 수술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단직 계속 봐요. 그러니까 주말인데 어디 못 가요. 주말도 못 즐기고 그 희생이에요. 물론 돈 잘 벌죠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근데 뭐 슈퍼 메가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 그리고 사실 수술을 특히 위험한 수술, 어려운 수술 잘하려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더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들은 사실 새로운 논문 보고 학회에 다니고 이런 시간 꼭 있어야 돼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데 내가 그런 논문 보고 공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서비스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현재 그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지금 독일에서 시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근무 환경, 급여 올려달라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은 우리가 의사인데 솔직히 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부족하대요. 왜냐면은 막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행정 관련된 오가니제이션 관련된 것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교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연구, 교육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챙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형이 말한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발 사람 더 많이 뽑아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이탈리아 마찬가지예요. 둘이 얘기하는 거는 뭐 전 세계에 그런 거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없을 거야. 의사가 힘든 환경에서 뭐 한국에도 기사 찾아보면은 대부분 일주일에 80시간 가까이 일하는 거 나와 있고 거의 2배잖아. 충분히 다 알고 있어요. 거꾸로 내 엄마가 지금 내일 당장 수술 받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런 복지 지금 의사의 환경 이런 거에 내가 내일 수술 안 하고 돌아가실 바인데 그런 입장에선 어떻게 화가 나죠. 우리 어머니 이 척추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 수술은 지금 6월이에요. 근데 아마 작년 12월 예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기다렸는데 제 마음이 좀 그래요. 엄마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엄마 왜 이탈리아는 안 기다려? 엄마 그냥 개인 병원 가서 돈 내라. 근데 거기 또 돈이 너무 비싸고 너무 답답하죠. 감기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진짜 출산 진짜 당장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거는. 미치죠. 없을 때는 그래서 하루 빨리 이제 협상이 잘 좀 이루어지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의료 시스템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알베랑 제가 똑같이 동의하는 게 제가 한국 의사를 얼마나 좋아 한국 시스템 얼마나 좋아하면 우리 엄마 양쪽 무릎 수술을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어도 모르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원약 시설이 좋고 잘 봐주고 재활도 잘 되고 좋은데 한국은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불친절한 거 그런 거 아니지만
한국은 진짜 어디 가도 간호사들, 의사들 다 또 너무 친절해요. 이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따뜻함 진짜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뭐 삐뽑을 때도 따끔하자 되게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거. 네, 아무튼 진짜 거의 3주 됐다고 하니까 빨리 좀 협상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협상을 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없지만 좀 더 또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주국가의 제일 큰 적주 그 기둥주 하나가 10이라고 하는 정도가 당연히 권리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풀평을 얼마나 어떻게 뭐 가끔씩 뭐 기차 파업 이렇게 하면은 인도 같은 나라가 진짜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파업 문화가 당연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파업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 뭐 이번 분야에서는 정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사람들이 이제 죽으니까 뭐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런 파업 상황에서도 정말 급한 수술을 그래도 보장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 들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투표? 근데 투표 많이 하지 않고 뭐 레퍼런덤? 그리고 파업이에요. 시위 파업인데 책임감 있게 파업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보니까 의미 있는 파업도 많이 하고 파업을 이용을 할 때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우리나라에 말씀대로 드리면서 약간 토론을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의료체도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의사분들 계실 수도 있고 일반인 계실 수도 있어서 사실 이런 SNS에도 약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될 수도 있어서 이런 의미로 오늘 저희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되게 알베 얘기한테 좋은 게 우리도 이제 사무사에 많은 컨텐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고 좀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세 명이랑 동시에 일반이나 뭐 이 사람 이렇게 좀 토론할 수 있고 여기 오면 제일 좋지만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즘 해외에서 저런 토론 플랫폼들이 많이 하더라고. 뭐 언제 뭐 가능하면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권리, 시위 다 존중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진짜. 생명만큼 중요한 거 없으니까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우리 또 만나요. 안녕.